이제 신림동으로 갑니다. 저는 신림동에 입성을 해요. 자, 거기에서 제가 어떤 내용의 일기를 쓰는지 거기서 쓴 일기입니다. 2003년 12월 31일이에요. 2003년의 마지막 날. 돌고 돌아서 결국 제자리로 오고 말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알았더라면 길을 떠나지 않았을 것인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인생이 스쳐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을 것인가? 마음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데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회피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결국 법조인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공부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어찌 감히 가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매 순간순간 느껴지는 절망이 나를 힘들게 한다. 아프락사스, 성장에는 고통이 따른다. 성장의 크기는 고통의 양에 비례한다.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을 즐겨받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다시 신림동에 들어갔을 때는요, 독서실을 어디를 끊었냐면 옛날에는 그 메인 스트리트에 끊었어요. 뭐 시설이 막 좋은 그런 곳은 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시설은 좀 후진 곳이었는데 위치는 좋았어요. 위치는 법문서적, 지금은 없겠죠. 법문서적이 있고 저쪽에 길 건너에 늘 푸른 서점인가? 그 CPA 주 관련된 책이 주로 있었던 그 서점, 거기를 저는 제 기준으로 메인 스트리트거든요. 거기 학원도 같이 있었죠. 그쪽에 있었는데 jet이 이제 떨어지고 나서 제 후배들은 아직 신림동에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떨어진 걸 다 알잖아요. 뭐 상관없지만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다시 신림동에 들어갈 때는 저 구석으로 갑니다. 구석이 어디쯤이냐면 그 삼성산 성당 올라가는 쪽이 있어요. 약간 오르막 쪽에 후미진 곳에 있는 그런 곳에 이제 독서실을 끊었고, 뭐 몰래 공부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1차 시험이 얼마 안 남고 코앞이기 때문에 당장 1차를 붙어야지 뭐 2차를 보든지 후위를 도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12월 말이었으니까 이제 2달 남았나요? 시험이? 1차 시험이?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는데요. 잠깐 제가 또 찍을 영상, 언젠가 찍을 영상을 잠깐 스포하자면, 이때 힘든 건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 인생을 휘청거리게 만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1차 공부할 때 힘들었던 거는 2차 공부할 때 받는 고통에 비하면, 느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느낌이었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하잖아요. 하면서 제가 쓴 일기인데, 마음을 다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여러분 안 잡힙니다. 제가 계속 몸은 신림동에 있어도 우리 마음은 어떻다고요? 전 우주를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이 독서실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잡히는 거죠. 게다가 저 같은 경우는 38점 꽈락, 그것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이 이제 계속 나는 거예요. 절망과 원망과 뭐 그런 것들, 그런 감정들이, 복잡한 감정들이 계속 가슴속에서 되살아나는 거죠. 근데요, 그런 거예요. 저는요, 그때 정말 법조인이 되고 싶었던 거죠. 뭐 판사인지 검사인지 변호사인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법조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험을 무조건 붙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설령 제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부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물거품이 된 거잖아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표현을 했죠. 저는 돌고 돌아서 결국 제자리로 왔지만, 제가 그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설령 내가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결국 이 길을 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 만약에 그걸 알았으면, 이런 결과를 알았으면 이거 안 했을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거에 대한 저의 답은 아니다. 나는 그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길을 그대로 걸었을 것이다. 또다시. 왜? 나는 그게 하고 싶으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니까. 여러분, 어떤 간절한 목표가 있고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힘이 들지만요. 간절한 목표를 외면하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 너무너무 간절한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맞지 않아서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의 목표를 외면하는 거, 정말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나의 모든 마음은 다 여기 가 있는데 그거를 외면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거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는 것도 힘들지만 그 목표를 위해서 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 목표를 외면하는 거, 그러니까 힘들어서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이 힘드니까 외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돌아서는 그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걸 이 길을 왔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그건 내 인생의 목표고, 그 당시 내 인생의 목표였고, 내가 그 당시에 만약에 그걸 안 했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2년 동안 고시 공부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저는 그 2년 동안 다른 어떤 좋은 결과가 있는 일을 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뭔가 목표를 찾아서 방황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을. 그러니까 시간만 보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내가 2년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나는 그 2년을 허비한 거야. 내가 그 2년 동안 다른 일을 했으면 좀 더 값어치 있고 좀 더 남들보다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었을 건데, 내가 그 2년을 괜히 떨어질 시험에 투자하는 바람에 나는 이렇게 됐어 라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리적으로 결과만 놓고 그렇게 비교해서 나의 지난 2년이 무의미했다거나 그런 식으로 더 자기 상황을 더 악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제는 뭐죠? 열심히 했다는 전제죠. 열심히 안 하고 어영부영 2년을 보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헛된 2년을 보낸 건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시험에 다시 도전해서 붙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인생은 기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의 시간이 고통스럽지만요, 여러분, 성장에는요 고통이 따릅니다. 그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데미안에 나오는 말 있죠. 아프락사스. 그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하는 거예요. 알은 세상이에요. 세계예요. 그 알은, 새를 둘러싸고 있는 알은 그 세계는 전부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세계예요, 세계. 그 세계를 파괴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글로 읽으니까 별로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 파괴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존의 것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파괴가 있으면 그게 행복할까요? 우리는요, 새가 알을 깬다는 거는 자기를 둘러싼 자기가 믿고 있던 그 세계를 깨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고통스럽겠죠. 그 파괴의 과정이 감미롭겠습니까? 달콤하겠습니까? 아니죠. 파괴의 과정은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피가 철철 흐를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지만 더 넓은 세계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알은 되게 요만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이걸 부셔야만, 파괴해버려야만 더 넓은 세상이 나한테 오는 거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또래에 비해서 나는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내 또래들은 너무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고 행복해 보이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떤 삶이 더 좋은 걸까요? 안정된 삶, 물론 좋겠죠. 근데 그 안정된 삶이 영원히 안정될까요? 영원히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역에 궁죽변, 변죽통, 통죽구라는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궁하면요 사람이 변해요. 자, 궁하다는 거는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자, 궁하면 변해요. 변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기존의 나를 버리고 새롭게 탈바꿈한다는 거죠, 나를. 그걸 저는 변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변태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메타몰포스라는 말. 자기의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형상을 바꾸는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고는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고통스럽게 변하잖아요. 변하면은 그게 오래 갑니다. 변해야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고 지금 너무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변할 요인이 없잖아요. 왜 변해요? 지금이 딱 좋은데. 근데 그 사람들은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는 사람만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할 수 있는 요인을 주는, 나를 변할 수 있는 나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촉발하는 그 외부 요인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왜 하필 나만 이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절망에 빠져있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요. 그 절망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여러분들이 변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해야지만 새로운 상황에 통할 수가 있고요. 그래야지만 그게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요, 그런 상황이 온 것을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고통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루하루 숨쉬기도 힘들 만큼 고통스러운 분들은요, 그만큼 더 성장을 할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을 잘 견뎌내야 되겠죠. 성장에는요, 여러분, 고통이 따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 고통을 즐겁게 받으십시오. 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이없게 떨어진 2차 시험에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사법시험 1차에 다시 도전을 하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은 사랑입니다. 오늘 택배가 왔습니다. 펜, 유리보드용 펜 3개랑, 그리고 기다리던 SD카드. 세계에서 가장 빠른 SD카드입니다. 이게 영상이 카메라로 찍을 때 너무 느려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드디어 제가 원하는 이 보드마카를 이용해서 생각하고 있던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흔들어야 될 것 같죠? 자,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잉크가 안 나와서 하얀색입니다. 노란색 안 나오네. 요렇게 해야 누르면 눌러지네. 뚜껑을 닫고 흔들어야 되네요. 흔들었고 눌러서, 좀 검정색이 배어나왔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몇 번 누르고 까매졌습니다. 나왔다. 찍혔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글씨입니다. 저의 첫 유리보드에 처음으로 쓴 글씨. 약하네. 이제 진합니다. 잘 써지는데요. 이거 괜찮네. 이거 어떻게 지우냐 이제.